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자, 탄수화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공된 탄수화물이 있는데요. 자, 식품의 분자 생물학적 결합을 조작하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자연에서 온 것들을 공장에서 만들거나 그래서 재가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많이 대부분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 종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혈당에 굉장히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자, 복합사슬 구조의 변형. 자, 요거 이제 아까 구조가 이제 변형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더 빨리 소화되고 흡수가 돼요. 근데 이것이 혈당 지수를 급상승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섭취하려면 운동 후에 섭취를 하세요. 혈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혈당을 올려주기 위해서 섭취를 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운동 후에 피로를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활동적인 사람에게는 혈당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초과된 혈당은 결국 어떻게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저혈당은요, 피로를 유발합니다. 우리가 운동 엄청 열심히 하죠.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당 수치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피곤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고혈당일 때는 지방을 축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핵심은 일정 수준으로 혈당을 유지하는 거에 있다. 자, 이제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스파이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스파이킹은 고당분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당분을 굉장히 많이 섭취해서 혈액 내에 지금 고혈당일 때, 이때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방출해요. 그래서 간과 근육에 축적을 시킵니다. 반대로 저혈당일 때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글루코스를 방출하도록 명령을 하죠. 그래서 내 세포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혈당 농도가 급변하게 되면요, 호르몬이 과대 방출. 이때 호르몬이라는 거는 앞에 이야기한 인슐린이 될 수도 있고 글루카곤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인슐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동 시 에너지 사용 등의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정한 혈당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자, 해결 방안. 식이섬유질은 높게, 칼로리는 낮게, 또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소량으로 자주 섭취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 제 그 화면에 가렸는데 7회에서 9회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텀이 짧아야 되고, 우리 사실 일상생활 하는데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바디빌더들이 6회 정도 식사를 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힘드시면 4끼, 이것도 힘드시면 3끼를 드시는데, 이 3끼 사이사이에 간식 형태로 무언가 좀 드셔야 돼요. 그리고 끼니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음식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1일 칼로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칼로리 내에서 쪼개서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자, 배고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헝거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배가 쉽게 이야기해서 배가 고프면 혈당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죠. 혈당이 감소하면 시상하부의 화학 수용기에 의해서 섭식 중추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때 필요한 열량이 200kcal예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농도가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섭취를 하지 않으면, 배고픈 메커니즘이 발동했는데도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식욕이 올라가요. 심리적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생리학적 요구량을 초과합니다. 생리학적 요구량은 방금 이야기했던 200kcal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때 식사를 하셔야 돼요. 자, 탄수화물은 식이성 발열을 유도하여 1일 칼로리 소비량의 10%를 차지한다. 우리 그 탄수화물 먹으면 몸에서 열나요. 이거 바디빌더들이 좀 겪는 현상인데, 시합 전에 그
로딩합니다. 로딩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 발열이 굉장히 사실 엄청납니다. 바디빌더들 같은 경우에 시합 전에 막 발바닥에서 열이 막 엄청나요. 예, 예. 근데 여튼 이 식이성 발열이 전체 소비량의 10% 차지한다니까 이 참 엄청난 양이 되겠습니다. 자, 복합탄수화물은 영양이 밀집되어 있고 식이섬유 제공하고 적절한 에너지원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복합탄수화물 고구마, 또 감자, 그리고 밥, 그죠? 쌀. 쌀에서도 GI 지수가 낮은 뭐 현미라든지 잡곡, 이런 것들 추천합니다. 자, 탄수화물 제한은 단당류와 가공 탄수화물 소비를 줄이는 것이며 복합 탄수화물은 유지. 그래서 이게 이제 탄수화물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합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복합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하고 단순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저탄수화물 시기가 초기에는 체중이 감소해요. 탄수화물 줄이면 체중 감소합니다. 왜?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화물이라 그랬죠. 여기 수소 있습니다. 수소. 이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많이 섭취한다는 건 물도 그만큼 많이 보유를 한다는 거거든. 근데 요거 탄수화물을 낮게 시기하면 체중 감소해요. 초기에는. 근데 이건 뭐냐? 지방이 감소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방도 조금 빠지겠지만 대부분은 물의 손실이다. 그래서 이게 대사성 물의 손실이기 때문에 신진대사에 역기능을 줍니다. 그래서 작업 능력이 저하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본인 원래 패턴대로 정상 시기로 왔다. 그러면 바로 체중이 복귀됩니다. 이것을 이제 요요 현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당과 가공된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 섭취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겁니다.